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현재 남편 없이 친정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친정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고 남편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를 더 힘들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기 전까지 만나본 적 없던 남편의 형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는데요.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미리 알려줬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그 사연을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엄마와 오빠 이렇게 셋이 살았고 오빠가 결혼 후 지방에 내려가 살게 되면서 엄마와 단둘이 지냈습니다. 제 나이가 30이 넘기도 했고 엄마는 자꾸만 결혼 얘기를 하셨어요. 은희 너 요새 만나는 사람은 없어? 없어? 오빠도 결혼해서 사는데 너도 얼른 시집 가야지. 나까지 결혼하면 엄마 혼자 지내야 하잖아. 무슨 걱정이야? 엄마는 홀가분할 것 같은데? 내 걱정 말고 빨리 결혼이나 해. 정말? 그래. 네 오빠처럼 가정 꾸려서 사는 모습 보고 싶어. 친정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남겨주신 재산도 조금 있으셔서 노후 걱정은 없으셨어요. 다만 저는 엄마 혼자 지낼 생각을 하니 좀 걱정이 되었죠. 사실 저는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요. 소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나다 보니 서로 잘 맞는 것 같았고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애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도 인사를 갔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환경이었는데요. 어머님이 혼자 계셨고 형이 한 명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인사를 간 날에는 어머니만 뵙고 와야 했습니다. 어머님, 대성 씨한테 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해외 나가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돼. 형이 좀 바빠. 그럼 우리 결혼식 전에는 볼 수 있어? 그게 우리 결혼식에도 아마 못 올 거야. 그렇지, 엄마?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결혼하고 천천히 보든가 해. 살면서 만나도 되지 뭘. 집집마다 사정은 다 있으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남편의 식구들을 다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점은 좀 아쉬웠어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양가에 인사도 드렸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글쎄 이거 받으라니까. 엄마 됐어. 내가 이거 가져가서 뭐해. 어머님이 반지랑 목걸이랑 해주셨다니까? 그래도 엄마가 주는 건 또 다르지. 오빠 결혼할 때는 집 해줬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주고 싶어서 그래. 엄마, 나도 모아놓은 돈 있고 대성 씨랑 같이 집 얻을 돈 충분해. 나중에 정말 힘들 때 그때 도움받을게. 됐지? 참, 엄마 마음을 몰라주네. 저는 혼자 힘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는 그게 좀 섭섭하셨나 봐요. 가지고 계신 폐물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엄마는 제대로 하고 다니지도 않으시며 아껴뒀던 것들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오겠어요? 그래서 엄마 마음을 돌리느라 애 좀 썼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엄마가 혼자 지내고 계셔서 친정에 자주 갔는데 어머님도 혼자 계시니 저희는 주말이면 시댁이나 친정을 번갈아 가면서 자주 들렀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자주 와? 어디 놀러라도 가라니까. 우리가 매주 오는 것도 아닌데 뭘. 오빠는 바빠서 오지도 못하고. 나도 바빠. 친구들 만나고 하느라. 알았어. 다음 주에는
우리도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빨리 옷 입고 나와. 장모님 늦겠어요. 얼른 나오세요. 저와 남편은 엄마와 함께 외식도 하고 백화점도 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장모님, 나오시니까 좋죠? 좋네. 거봐. 그런데 왜 안 간다고 그랬어? 니들 데이트하라고 그런 거지. 저는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아요.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은희가 저희 어머니한테도 정말 잘하거든요. 고맙기도 하고 저도 장모님이 편하고 좋고요. 그래. 서로 그렇게 위해주면서 살아. 그리고 나한테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도 친구들 많고 할 일도 많아. 이렇게 한 번씩 친정에 다녀오면 그 다음 주는 꼭 시댁에 갔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이 상황이 될 때는 언제든 시댁을 가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외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을 봐서 시댁에 가 직접 음식을 해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물을 때면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런데 아주버님은 말이야. 어? 갑자기 형은 왜? 궁금해서. 시댁에 가서도 사진 한 장 못 봤는데 우리 결혼식 때도 안 오시고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자기랑 쌍둥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 궁금하긴. 쌍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가? 암튼 나도 형 못 본 지 오래야. 외국 나가서 일한다고만 들었거든. 엄마한테는 가끔 전화하는 것 같은데 원래 형제가 좀 그래. 살갑게 자주 연락하고 그러진 않잖아. 그럼 아주버님이 우리 결혼한 건 알고 계시나? 그렇지. 엄마가 얘기했을걸? 아, 배고프다. 자기야, 우리 저녁 좀 빨리 먹을까? 그래. 그러자. 남편은 제가 아주버님 얘기를 하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더는 물어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운이야, 별일 없어? 왜? 너 혹시 요즘 엄마한테 무슨 이상한 거 못 느꼈어? 글쎄, 우리 저번 주에도 같이 밥 먹었는데?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갑자기 내 이름을 기억 못 하시더라고. 나이 들면 원래 깜빡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고 할 때가 종종 있거든. 오빠와 통화하는데 저도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오빠한테는 5살 딸이 한 명 있는데 엄마가 오빠한테 언제 애를 가질 거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름이야 순간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만 손주가 있는 걸 잊었다는 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와 전화를 끊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런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는 치매 증상과 비슷했거든요. 일단 퇴근한 남편에게 이 내용을 전했고 당장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 치매 검사를 해보자고 말하면 거절하실 것 같아서 건강검진을 핑계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아유, 뭐 이렇게 검사할 게 많아. 원래 나이 들만 할 게 더 많아진대. 고생했어, 엄마. 고생은 뭘. 그런데 건강검진 이거 얼마나 들었어? 비싸지? 무슨 돈 걱정을 해?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줘? 그래, 고맙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함께 병원 근처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고 이상한 낌새는 전혀 없어서 치매는 아니겠지 생각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결과는 치매였습니다. 다행히 초기라고 해서 일단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자고 했는데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지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먹는다고 해도
언제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는 조카를 데리고 친정에 자주 찾아왔고 저도 남편과 엄마를 보러 자주 갔습니다. 엄마도 치매 증상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는데 가끔씩 증상이 보였기 때문에 엄마는 꼭 이겨낼 거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셔서 저 역시 상태가 빨리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나 이만 가볼게. 내일 또 올게. 내일은 안 와도 돼. 간병인 오기로 했잖아. 맞다. 그래도 올게. 잠깐만, 은희야. 이것 좀 봐봐. 이거 엄마 보석함이네? 이건 왜? 마음에 드는 거 없어? 다 예쁘다. 그럼 이거 다 가져가. 난 이제 필요도 없고. 무슨 말이야. 저번에도 그러더니 왜 자꾸 주려고 해. 됐다니까? 그리고 엄마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고 다니면 돼. 나야말로 이런 거 하고 다닐 곳이 어디 있다고. 목걸이나 반지 이런 것도 젊은 사람이 해야 더 예쁜 법이야. 온 김에 가지고 가. 회사 갈 때 하고 가면 되지. 싫어. 뒀다가 엄마 중요한 날에 해. 성민이 결혼할 때는 집 해줬는데 너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오빠는 오빠고 나는 나야. 암튼 됐어 너도. 누굴 닮아 이렇게 고집을 부려? 딱 보면 몰라 엄마지? 그럼 나 간다. 엄마는 갑자기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폐물들을 꺼내서는 저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가 정신이 멀쩡할 때 빨리 물건을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하고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 이런 일이 생겨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가장 최고라고 하시던 엄마였는데 다른 병도 아니고 치매라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저와 엄마를 보러 가는 날이 많았는데 제가 바쁜 날은 혼자 친정에 가기도 했습니다. 말도 없이 친정에 다녀와서는 엄마 몸 상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주곤 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친정 갔었어?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장모님이 뭐라고 하셔? 자기가 와서 좋으셨나 봐. 사위 얼굴 봐서 입맛이 돈다고 하시더라. 기분 좋은데. 그런데 내가 찾아갔을 때는 좀 왔다 갔다 하셨어. 그랬구나.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그렇게 자주 안 가도 돼. 나도 피곤하면 안 가고 집으로 바로 와서 쉬니까 걱정 마. 고마워. 나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나는 자기처럼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거 못하니까 가서 인사만 드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고맙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고마워. 하지만 남편은 회사에서 출장을 자주 가게 되면서 집을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러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 저는 혼자서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에도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많이 찾았는데 그동안 엄마한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엄마는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남편만큼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찾으셨어요. 엄마, 나 누구야? 누구세요? 엄마 나 은희잖아, 엄마 딸. 나는 딸 없는데요. 사위는 있어요. 이름은 김대성. 그래, 맞아. 엄마 사위가 내 남편이야. 아니야, 우리 사위야. 사위는 언제 와요? 엄마, 사위 보고 싶어? 지금 오라고 하면 안 돼? 저는 이럴 때면 난감했는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귀찮을 법도 한데 항상 기분 좋게 통화를 해주었어요. 장모님, 저예요. 저 찾으셨어요?
김서방, 어디야? 왜 안 와? 저 보고 싶으세요? 그럼. 금방 갈게요. 회사 일 때문에 멀리 와 있어요. 일 마치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알았어요. 엄마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많이 봐서 익숙해져야 정상인데 저도 모르게 인정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다시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엄마를 잘 챙겨주고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저한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죠. 출장이 잦았던 남편은 지방에 갔다가 집으로 오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서 차가 전복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는 급하게 응급실로 갔습니다. 일단 남편은 의식이 없었고 제가 병원에 도착한 뒤 보호자 서명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피도 많이 흘렸고 여기저기 골절까지 된 상태라 담당 의사는 그 어떤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수술은 예정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못 간다고 얘기를 했고 다행히 이때 엄마의 정신은 괜찮았어요. 남편이 다쳐서 수술하고 있다고 하니 엄마도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수술하면 괜찮대? 아직은 나도 몰라. 엄마가 갈까? 아니야. 엄마 와도 보호자 여러 명 있지 못해. 하긴 엄마가 별 도움은 안 되겠다.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음. 엄마도 안 좋으신데 남편까지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의식만은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그 사이 어머님도 병원으로 오셨는데 제 옆에서 내내 우셔서 제가 계속해서 진정시켜드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실에 들어간 뒤로 10시간이 지나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수술은 잘 끝나긴 했는데 출혈이 많았고 지금 의식도 없으니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깨어나는 사례도 있나요? 있겠죠? 있긴 합니다만 희박합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대답을 원했지만 의사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병원에서는 최악의 상황만을 말해준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대로 남편이 깨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엄마 곁에는 입주 간병인이 있어서 저는 병원에서 남편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은 계속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전처럼 돌아오길 바랐다가 그 다음은 눈이라도 떠서 저를 알아보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마저 안 되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만 있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꼬박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절망적인 얘기만 하니 저도 지쳐가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매일이 멍하고 몸은 힘들고 입맛도 없어서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지내고 있는데 옷이라도 갈아입으려고 집에 가다가 그만 차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다친 곳은 없었는데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짜증만 나더라고요. 하지만 제 짜증을 받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치매에 남편은 누워있고 친정오빠는 멀리 지방에 있고 바쁘니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예민해져 갔는데 별일 아닌 것에도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다시 병원에 돌아온 저는 남편 손을 잡고는 제발 일어나라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꿈에서 본 남편은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몸에 흉터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고는 멀리 가더라고요. 꿈이었지만 너무 슬퍼서 울다가 잠에서 깼는데 그때 의사랑 간호사가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오더니 저보고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심정지가 왔는데 CPR도 했다가 심장 충격계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 지방에 다녀온다고 웃으면서 인사했던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더는 남편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동안 너무 울었던 탓인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했어요. 겨우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 정신을 차린 저는 장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어머님께 전화하고 친정 오빠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오빠는 지방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렸고 어머님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바로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분명히 숨 잘 쉬고 있었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가버렸어. 네, 어머님. 아이고, 어떡해. 여기 바닥에 이러시면 안 돼요.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 일을 어째.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고생만 하고. 어머님이 병원에서 오열하시니까 저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는데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남편 장례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만 신경 쓰면 되겠지 하고 지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죽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 뒤 오빠가 와주었고 같이 장례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너 이렇게 울기만 하면 매제가 맘 편하게 떠나겠어? 알아. 그런데 눈물이 안 멈추네. 아까는 멀쩡했는데. 그런데 언니는? 와이프는 유림이 처가에 맡기고 온다고 해서 나 먼저 왔어. 그랬구나. 그래도 오빠가 있어서 장례 준비는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니 준비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어머님은 허리가 아프셔서 거동도 힘드신데 아빠 도움을 받아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동안 치매 증상이 심해지셔서 저와 오빠를 알아보지도 못할 때도 많아 아예 남편의 소식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시작되고 친척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저는 인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거기다 간병인한테 전화도 계속 오는 바람에 전화 받느라 바빴죠. 정말요? 아쉽네요. 저도요. 어머님이 치매 환자 중에서는 그래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셔서 저도 일하기 힘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만두게 되어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사정이 있으시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장례 끝날 때까진 계시는 거 맞죠? 그럼요. 걱정 마세요. 장례 잘 치르시고요. 네. 신경 쓸 게 많아서 정신도 없는데 간병인은 사정이 있다며 그만둔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당장 그만둔다는 것도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편 장례식장에는 시댁 친척분들은 물론 제 친구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남편과 닮은 사람이 걸어오길래 누군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인가 싶어 계속 쳐다봤는데 닮아도 너무 닮았길래 순간 남편의 쌍둥이 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왔는데도 제 눈에는 바로 보였어요. 그리고 시댁 친척분들한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확실히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쪽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어머님, 어머님, 밖에 아주버님 오셨어요. 뭐? 누구? 누가 와? 아주버님이요. 아니,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대훈이가 왔다는 거야? 네, 얼른 나가보세요. 어머나, 맞네. 대훈이, 아니, 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서로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생이 세상을 떠났으니 어머님 연락을 받고 외국에서 급하게 귀국했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보고는 대뜸 어떻게 알고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말도 거의 안 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뭐라고 물어보셨는데도 대꾸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많이 바쁘셨어요? 그동안 통 연락도 없으시고. 네, 좀. 태훈이 너 이리 좀 와봐. 얼른! 훈이 너는 안에 들어가 있어. 저 금방 갈 거예요. 대성의 마지막 길에 얼굴이나 비추러 왔어요.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데리고 구석 쪽 테이블로 가서는 무슨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끼는 게 좀 눈치가 보여 그냥 지켜봤습니다. 쌍둥이라고 해서 아주 똑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그렇게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똑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편의 얼굴과 확실히 구분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손님이 계속 와서 저는 안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다시 나와보니 아주버님은 가고 없더라고요. 어머님, 아주버님은요? 갔다. 벌써요?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바쁘다고 먼저 갔어. 한국은 잠깐 들어오신 거래요? 모르겠다. 좀 섭섭했습니다. 이왕 온 거 그래도 1시간은 있다가 가실 줄 알았는데 10분도 안 돼서 바로 가셨더라고요. 어머님은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겠지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납골당에 남편을 두고 오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날 어머님은 다시 한번 우셨고 저는 옆에서 울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오빠 고생 많았어. 그리고 너무 고마워. 고생은 뭐 이럴 때 다 돕는 거야. 그런데 너 좀 쉬어야 할 텐데 바로 회사 출근한다며? 음, 회사를 너무 오래 비워서 나가봐야 해. 급한 것만 처리하고 연차 쓰고 좀 쉴까 해.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다 쓰러진다고. 오빠 말대로 좀 쉴게. 그런데 오빠는 바로 내려갈 거지? 엄마 보고 가야지. 그리고 오늘 간병인 그만두고 다른 분 오시니까 인사도 해야지. 아, 맞다. 나도 가봐야 하는데. 넌 회사 일 마치고 가봐. 내가 알아서 설명드리고 할 테니까. 그래, 알았어. 저는 납골당해서 오빠와 헤어졌고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 후 집 청소도 좀 하고 어머님 드실 음식도 좀 만들었어요. 그만 가봐. 내 걱정은 말고. 이것만 하고요. 저 한동안 회사 나가봐야 해서 바쁠 수 있거든요. 그럼 시댁에도 자주 못 오는데 드실 반찬은 있어야죠. 고마워.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연락 없어요? 어? 없어. 다시 외국 갔겠지 뭐. 아, 네. 이제 그만하고 얼른 가봐. 내일 출근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쉬어야지. 내 말대로 해. 얼른. 정말 그동안 정신력으로 버텼는지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뻗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잠이 든 저는 다음날 아침까지 한 번을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했고 그동안 밀렸던 업무를 하느라 좀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새로 오신 간병인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엄마 몸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몸은 피곤했지만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님 되시죠? 네, 맞아요. 저희 엄마 그동안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정신 돌아오실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남편분하고는 같이 안 오셨어요? 네? 남편이라니요? 저는 간병인 분이 새로 바뀌어서 집안 사정을 잘 모르니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엊그제 아파트 주변으로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어머님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사위구나 싶었죠. 그리고 어머님도 사위 왔냐고 하시길래 집까지 같이 들어왔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얼마 전에 남편이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죽어서 장례까지 치렀는데요. 네? 정말요? 분명 어머님이 사위라고 하셨는데.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럼 그날 제가 본 남자는 누구예요? 엄마가 그날 정말 사위라고 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때 어머님 정신이 너무 멀쩡했고 제가 누군지도 잘 알아보셨어요. 사위분 이름이 대성 맞아요? 김대성? 맞아요. 그것 봐요. 어머님이 제대로 알아보신 거 맞네요. 김서방 김서방 하셨는데 이름까지 정확하게 부르셨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 사진을 새 간병인한테 보여주었습니다. 맞아요, 이분. 확실해요. 순간 아주버님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은 남편의 형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죠. 아주버님이 맞다고 해도 친정이 어딘 줄 알고 찾아왔으며 엄마한테 왜 장모님이라고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와서 뭐 했어요? 다 보셨죠? 일단 제가 커피 다 타드렸고 어머님이 장롱 안에서 보석함을 꺼내시더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보석함이요? 네, 저는 안방에 들어가진 않고 거실에서 봤는데 목걸이에 반지에 이것저것 많이 꺼내셨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방문이 닫혀서 더는 못 봤어요. 그러다 한 30분 정도 지나서 사위분은 가셨고요. 방문은 누가 닫은 거예요? 그 남자분이요. 제가 쳐다보고 있는 게 좀 싫었는지 갑자기 문이 닫히길래 저도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죠. 저는 느낌이 좋지 않아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누군지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엄마, 보석함 어딨어? 응? 그게 뭐야? 엄마, 목걸이랑 반지 들어있는 상자 말이야. 몰라. 저는 답답해서 장롱 안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보석함 자체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장롱 안에 숨겨뒀던 보석함 어디 있냐고. 아, 그거 우리 사위한테 줬지. 목걸이 선물로 줬어. 반지도. 뭐라고? 김서방이 갖고 싶다고 해서 줬어. 우리 딸 은희한테 전해준다고 해서 줬다고. 내가 은희 줘야 한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전해주겠대.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이 가져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남자가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찬바를 입고 왔으니 그 안에 숨겨나간 건지는 모르겠고. 암튼 빈손으로 나갔어요. 아, 맞다. CCTV. 저는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날까 싶어 홈 CCTV를 설치했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는데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한테 사회인 척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제 남편이라고 할 정도로 닮았지만 저는 눈에 보였죠. 걸음걸이며 얼굴 표정이며 남편을 흉내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영상 아래서 아주버님은 저희 엄마에게 아주 살갑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언제 봤다고 사위인 척 저럴 수 있는지 말이죠. 저는 급한 마음에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시동을 걸었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집에 계세요? 그래. 왜 그러냐? 저 지금 시댁에 가고 있어요.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 계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한 저는 아주버님의 행방부터 물었어요. 아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있냐고요? 설마 벌써 외국으로 돌아간 건 아니죠? 네? 이미 갔을 거야. 그렇게 빨리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저희 친정에 아주버님이 다녀간 것 같아요. 어떻게 알고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저희 엄마 폐물을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크게 놀라셨습니다. 저는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놀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 그거 정말 확실한 거야? 네가 오해한 건 아니고? 아니에요. 엄마 집에 CCTV가 있는데 돌려보니까 맞아요. 잠시만요. 제 폰에서도 볼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요, 보세요. 아주버님 맞죠? 어머님은 영상을 보시더니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그렇게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신고해. 경찰에 신고부터 해. 아직 한국에 있을지 모른다. 어머님, 아주버님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어머님은 잠시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훈이가 사고를 좀 많이 쳤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냈지. 네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 많이 혼났어. 그때는 아버지가 무서우니 정신 차렸나 싶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범죄 저지르고 경찰서 드나들고 내가 말릴 수가 없었어.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해서 결국 나랑 대성이가 영 끊고 살았다. 그래도 형이라고 대성이는 가끔 연락하고 지낸 모양이던데 해외 어디더라? 필리핀인가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번에 장례식장에는 어떻게 온 거예요? 나도 그게 이상해서 그날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까 친척 형 통해서 들어왔다고 했어. 친척하고 연락하고 지내는 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데 너네 집도 아니고 어떻게 사돈네를 알고 찾아간 거지? 저도 그게 이상해요. 저희 엄마가 사는 아파트를 알고 있다는 것도 어이없는데 거기다 엄마가 치매인 것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위인 척 연기도 한 거고요. 혹시 대성이가 말해줬나? 둘이는 가끔씩 연락을 했으니. 일단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동안 남편과 연락하며 지냈다는 말에 집에 와서 남편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액정이 깨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볼 수 있었어요. 문자 내역부터 확인했는데 형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끔 연락하며 지낸 것 같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돈 얘기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돈 좀 마련해달라고 했고 남편은 거절하는 내용이었어요. 더는 형한테 줄 돈 없어. 내가 급해서 그래. 한 1,000만 원만 안 될까? 형, 내가 그동안 형한테 해준 돈이 얼만지 알아? 내가 한 번에 갚는다니까. 가족끼리 1억이냐? 가족이니까 더 일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나 가정도 있는데 계속 이러면 곤란해. 죄수 씨가 내 존재는 알고 있냐? 형 있는 건 알아. 혹시 우리 와이프 만나려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돈 좀 해줘. 문자에는 돈을 해달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다른 문자를 확인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통화 내용을 살폈는데 문자보다 통화 기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녹음 시간이 아주 길게 되어 있는 기록이 있길래 들어봤어요. 지금 너네 집 근처로 갈게. 잠깐 나와라. 한국은 언제 온 거야? 잠깐 들어온 거야. 다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형 얼굴 보기 힘들 거야. 돈 얘기할 거면 오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얼굴이나 보자는 건데 넌 내 전화 받자마자 그런 말을 하냐, 섭하게? 우리 와이프 만날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 가족끼리 인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네 형인데 아주버님 소리나 들어보자. 그리고 너네 집 어딘지 아니까 일단 간다. 오지 말라고. 지금 집 아니야. 집에 오긴 할 거 아니야.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그럼 우리 집 말고 이쪽으로 와.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친정 아파트를 말해줬습니다. 그 근처에서 보자면서 말이죠. 이때가 남편 혼자 친정에 간 날인 듯 했어요. 그러니 근처로 오라고 한 거였고요. 통화 내용에서는 몇 동 몇 호인지까지는 말해주지 않았으나 아마 이 통화로 인하여 아주버님이 친정집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짐작이긴 하지만 엄마가 사시는 아파트가 TV 광고에서도 자주 나오는 브랜드여서 더 노렸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사니 훔칠 물건이 좀 있다고 생각한 건가 싶었죠. 암튼 자기 동생 장례까지 치렀는데 뻔뻔하게 동생인 척하고 엄마 앞에서 연기를 했다는 건 엄마가 치매라는 걸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건데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이 모든 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아주버님이 빨리 잡히기만을 바랐습니다. 엄마의 폐물도 되찾아야 했고 무엇보다 어떻게 친정을 찾은 건지 직접 묻고 싶었거든요.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었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물론 친정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열쇠 부분도 아예 통으로 바꿨죠. 경찰서에서 연락 오길 기다리며 친정 오빠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아니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물건 훔친 거 말고는 다친 건 없어? 엄마는 괜찮아? 다행히 그거 말고는 아무 일도 없어. 엄마도 별일 없고. 그래, 알았다. 일단 내가 올라갈게. 경찰에 신고했어. 오빠 바쁜데 뭐하러 와. 당장 안 와도 돼. 그래도 걱정되니까 가야겠다. 그런데 대체 엄마한테 어떻게 찾아간 거지? 아니, 아파트는 어떻게 알았다 쳐. 그런데 엄마 얼굴을 그 사람이 알 리가 없잖아. 매제가 엄마 앞에서 만났을 리도 없을 텐데. 나도 그게 좀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단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전에 있던 간병인하고 통화해볼래? 저는 오빠와 통화를 끝내고 바로 전에 있던 간병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답답했던 부분이 해소되었어요. 장례는 잘 치르셨어요? 상심이 크시죠? 네, 점점 나아지겠죠. 그런데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저희 남편 살아있을 때 혼자 간 적 많았잖아요. 그럼요. 혼자 오셔서 어머님 말동무도 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그러셨죠. 그때 혹시 형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 있었나요? 맞아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너무 똑같아서 놀랐었는데. 정말요?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왔나요? 아니에요. 그때 남편분 퇴근하고 혼자 오셨는데 어머님이 답답하다고 나가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나갔어요. 나가서 산책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참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님이 전화 끊으라고 막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분 뒤에 어떤 남자분이 걸어오는데 남편분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날 집에는 안 들어갔어요? 네, 남편분이랑 그 형이라는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가서 얘기하는 거 봤고 형은 금방 돌아갔어요. 그때 저희 엄마 얼굴을 그 형이 봤겠네요? 그렇죠. 잠깐 있긴 했지만 저도 봤으니까요. 이제야 좀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자기 형이랑 저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집 근처에서 마주치는 일은 피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행동이 이런 일을 만들고야 말았네요. 다음날 오빠는 첫 기차로 저희 집에 왔는데 엄마 걱정에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별일 없었죠? 네, 누구 찾아온 사람도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엄마는 좀 어떠세요? 요 며칠 컨디션 좋으셨어요. 계속 웃으시고 산책도 나가셔서 얌전히 계셨고요. 다행이네요.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이는요. 그런 말씀 나누세요. 오빠, 그거 찾을 수 있을까? 글쎄다. 이미 팔아버렸으면 찾기는 어려울 텐데. 안 되는데. 엄마한테 중요한 거잖아. 찾을 수 있을 거야. 일단 잡혀야지.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말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누구야? 경찰서야? 잡혔대. 공항에서 붙잡혔대. 빨리 옷 입어 가보자. 저는 그렇게 오빠와 급하게 경찰서로 갔고 그곳에서 아주버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버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네? 나와봐. 너 이 자식,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 그거 어딨어? 우리 엄마 폐물 어쨌냐고? 이거 맞죠? 네, 맞아요. 저는 경찰이 건네준 보석함을 받았고 바로 열어봤는데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폐물은 현금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이 넘는 정도였는데 돈을 떠나서 엄마에게 소중한 물건이라 어떻게든 되찾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버님은 해외로 튀려고 했는데 다행히 공항에서 잡혔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조사해보니 전과가 상당했죠. 어머님께 이미 들어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오빠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 멱살을 잡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의 제지로 더는 손댈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동일 전과로 이번에 실형이 선고되면 전보다 더 길게 감옥에 수감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무릎을 꿇고는 선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픈 건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이 말해줬어요? 제가 재수 씨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대성이가 자기 와이프 건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장모님이 치매로 재수 씨가 힘들어한다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래요? 저희 엄마 치매라는 사실 알고도 그걸 이용할 생각을 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님이 경찰서로 오셨어요. 어머님, 몸도 불편하신데 오셨어요? 어딨어? 너희 자식 어디 있어? 너희 놈, 네가 사람이야? 어? 그동안 우리 집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사돈댁에서 도둑질을 해? 아이고 이놈아, 그런 집안 망신이 어디 있냐?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며느리에 어떻게 얼굴을 봐? 아이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 영 굽고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다는 짓이 또 도둑질이야?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잡아 넣어주세요. 다시는 못 그러게 혼내달라고요. 아예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주세요. 어머님은 아예 작정을 하고 오신 듯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한테 계속 선처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님 역시 법대로 해달라고 하셨죠. 그렇게 아주버님은 실형이 내려졌고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었어요. 갑자기 힘든 일이 도미노처럼 밀려왔고 거기다 생각지도 못한 아주버님의 등장으로 인해 앞으로 나쁜 일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뒤 더는 안 좋은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엄마가 사시던 집도 팔았어요. 그리고
회사 근처로 새로 집을 얻어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간병인이 계셔서 조금은 수월하게 엄마와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엄마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면 제 이름도 불러주고 예전 그 따뜻했던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어머님과도 종종 연락은 하지만 지금까지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십니다. 이미 한참 지난 일들이지만 다시 과거를 생각하며 얘기하다 보니 그때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길고 복잡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테니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